뭐 원익아이패스라든지 테스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뭐 주성엔지니어라든지 반도체 공정 중에서 뭐 정착 장비 또는 ALD 장비 그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많이 좀 보시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실적으로 움직일 때는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반도체 D램을 만드는 반도체 D램 제조 기업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이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5월 27일 날 출시했던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죠. 단일 종목 ETF. 네.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단일 종목 ETF가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은 거래 대금이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초반에 29, 5월 말에 들어올 때는 뭐 두 종목 각각 5조 원 이상의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9,000포인트 이상의 주역이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자체가 뭐 대략적으로 1,500조 원이 넘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강단 쏠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우리가 보트도 보지 못한 변동성이에요. 간단히 제가 숫자로 말씀드려볼까요?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어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1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조가 내려갔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40만 원 전후로 100조 전후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그래도 10여 원 들지 않습니까? 생겼다가 빠졌다가 생겼다가 빠질 정도의 변동성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건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우리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대형주가 변동성이 크다. 오를 때는 막 10% 오르고 빠질 때도 10% 오르고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빠질 때 사는 겁니다. 오를 때 너무 급하게 사지 말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대형주만 그런 게 아니라 개별주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작은 친구들은 작은 돈으로 확 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추격 매수. 갑자기 호재성 재료를 주가가 올라가고 차트가 좋아지면 매수할 수 있는데 대형주는 약간 역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관점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매수해 볼 만하다고 보시나요?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매수할 때는 제가 아주 간단한 팁을 말하는 팁까지는 아니고요. 이 기업을 보고 이 기업의 차트를 보고 이 기업의 스토리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 노출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섹터 중에서 가장 많죠. 뭐가 뭔지 몰라요. 맨날 보면 호재가 나오잖아요. 증권사는 뭐 200만 원, 50만 원 하죠. 또 뭐 엔비디아가 뭐 한다고 하고 뭐 등등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1년 365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은 기사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국 주식이지만은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투자가가 함께하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8월 달 정도에 미국의 DR, 쉽게 말해서 주식 예탁 정서, DR을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는 거고 또 지난 4월 달에 미국에서 상장한 D램, 라운드힐에서 운영하는 DRAM, D램이라는 ETF에서 비중이 제일 많은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는 똑같이 보시면 돼요. 미국의 마이크론을 사는 가격과 가는 시점과 하이닉스 사는 시점과 삼성전자 시점 사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간에서의 절대 가격대가 지금 6월 중순으로 넘어가려는 시기인데 삼성이 대략 3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2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실적 발표가 대략적으로 삼성전자가 7월 1주차 또는 2주차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이고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까지 계산을 해보면 미국이 6월 3주차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금리는 동결 하겠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인데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면 6월 말이나 7월 초순에 다시 한번 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가능성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30만 원 전후, 200만 원 전후에서의 하이닉스의 매수는 충분히 해볼만 하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시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뭐 몇 월 며칠 날 장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예측한다는 거는 신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신은 주식을 안 합니다. 그쵸?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이상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는 7월 말까지 가져간다는 관점으로 한 2번이나 3번 정도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SK 하이닉스 380만 원, 삼성전자 50만 원 목표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는 완벽하죠. 왜냐하면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목표 가격은 트럼프도 없고 이란 전쟁도 없고 고금리도 없고 금리 인상도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그러니까 투자가 분들이 많은 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제시하는 가격 뭐 하이닉스가 380만 원 간다, 삼성전자가 50만 원 간다는 거는 지금 이 속도로 가느냐 그런 거는 약간 별개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밸류를 평가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스탠다드 기준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인데 그보다 더 많이 버는 기업. 우리나라는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밸류에이션을 많이 평가를 합니다. 네, 많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국 기준으로 PE, 주가 수익 비율이 거의 뭐 10배가 넘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시장 관점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한 6배, 7배 정도라면 갭 기준으로는 상대치로 놓고 보게 되면은 3인데 절대치로 놓고 보게 되면은 거기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만약에 PE 밴드, 주가 수익 비율을 말하는데요. 실내로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100조 원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는 2분기보다는 2분기도 잘 나올 건데 3분기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거의 그 3분기 자체가 어찌 보면 9월 달이잖아요. 갑자기 6, 7, 8, 7, 8, 9. 그쵸. 7, 8, 9가 3분기란 말이죠. 우리가 7월 달에 실적을 발표할 거는 4월 달, 5월 달, 6월이고. 그럼 4월 달, 5월 달, 6월 달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디램 가격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고. 그럼 7, 8, 9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그 평가 속에서 HBM의 기여도가 높아지거든요. 물론 정확히 3분기에 삼성과 하이닉스 측면에서 HBM의 그 기여도가 증가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전순항이 그냥 하반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발표됐던 6월달 수출 동향 데이터를 봤더니 이 HBM, MCP 부분에서 반도체 부문별 MCP 부분에서 HBM의 월간 상승률 자체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시장에 바탕이 되고 삼성전자 300만 원 이상, 하이닉스 50만 원 이상은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대략 12,000포인트 이상까지 가야 가능한 수치가 됩니다.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에 지금 눈여겨봐야 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조금 구분을 좀 하면 좋은데 우리가 소부장이라는 게 소재, 부품, 장비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봐야 될 소부장은 기성전, 삼성전기죠. 예를 들어서 큰 걸로 말하면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도 기파는 하나의 부품이니까요. 그런 관점 볼 수가 있는 거고 기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평택 P5 공장,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용인 반도체 공장 M15 공장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반도체 만드는 공장입니다. 디램. 그 공장은 이제 정설이라든지 추가적인 캐파 확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는 반도체 디램 메모리니까 그럼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전공정 기업들의 장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원익아이피스라든지 테스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뭐 주성엔지니어라든지 반도체 공정 중에서 뭐 정착 장비 또는 ALD 장비 그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많이 좀 보시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실적으로 움직일 때는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반도체 디램을 만드는 반도체 디램 제조 기업들이 주가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테스라는 기업은 이렇게 신고가를 보고 있지? PSLK라는 기업은 왜 이렇게 가고 있지? 이런 것 자체가 같은 결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 황에 이어 샘 올트먼까지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찾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AI 수혜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AI 수혜주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25년도 9월 달에 실제로 카카오톡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챗 GPT 3.0을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다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카카오는 하나의 이제 모바일이니까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보는 이야기가 애플의 AI가 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를 장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아마 오픈 AI잖아요. 근데 샘 오픈 AI하고 그동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서로 비즈니스 협력을 하고 있었죠. 왜 이미 카카오에
챗 GPT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니까, 심어져 있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리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 만나는 거는 누구나 다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도 이제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스마트폰 있는 거고, 삼성전자의 또 OS, 애플 같은 그런 어떤 삼성전자 AI라든지 이런 거와 계속할 때는 충분히 한번 접근이라 그럴까요? 같이 공동의 비즈니스를 협력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한국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투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뭐 간단히 말해서 AI 수혜주가 어디냐 보려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꼭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뭐 카카오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한국형 AI 이런 기업을 좀 투자하고 진행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DS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 SDS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중에서 좀 작은 기업이라면 주가는 아마 많이 내려가 있을 건데 뭐 약간 엠노 이런 작은 중소형주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스랑 왔을 때 실제적으로 LG CNS 이런 종목도 움직였는데 LG 같은 경우는 AI가 비상장이에요. LG CNS가 LG가 엑사원입니다. 엑스원. 네.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은 젠슨왕이든 또는 샘 올트만이든 한국과 협력을 갔을 때 아마 삼성 SDS가 조금 더 AI 수혜주의 흐름으로 갈 수 있고 한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것도 큰 그림에서는 젠슨왕이 실제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국 진출해서 네이버에 길을 많이 펼치곤 합니다. 근데 네이버 잠깐 이야기 꺼냈으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삼성전자와 함께 실제적으로 AI 비즈니스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에서 만든 우리가 AI라 그러면은 그 대규모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LL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쉬운 예를 들면 미국 메타의 라마 같은 그런 언어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하이퍼크로바엑스라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만든 네이버에서 만든 대규모 언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과 협력을 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번에 젠슨왕이 오면서 네이버를 만난 이후에 뭐 이혜진 의사의 의장이라든지 최수연 대표라 이렇게 만난 이후에 조금 더 네이버와 협력 관계를 좀 강화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문제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흐름 자체가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몰리는 겁니다. 미국에는 구글이란 아주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기업이 시장의 대장이겠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 기반으로 자금이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이런 좋은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이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부진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련과 돼서 한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약에 하나를 스택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 S삼성, SDS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